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의 MC이자 법률방송의 터줏대감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1회 녹화를 무사히 마치고요. 지난 6월 8일 밤 11시 서초동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 방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들도 다 보셨죠? 네.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양 변호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몰랐는데 예. 긴장을 하니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오늘은 좀 자중하겠습니다. 저만 미워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첫 회라서 봐드렸는데 이번에는 MC의 재량으로 과감하게 잘라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실 것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예, 백 변호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이 원래 토론 프로가 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준비를 안 하고 왔었어요, 저번 주에. 근데 저번 주에 인사하실 때 보니까 터줏대감이니 세종대왕 얘기가 나와서 그 순간에 제가 완전히 멘붕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얼결에 저는 제 수염 얘기만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 소개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수염도 잘 정돈이 됐고 넥타이한테 수염이 밀리는 것 같아요. 오늘 그 효과를 노렸습니다, 저도. 예. 하여튼 지난주 같이 빵빵 터지는 주옥 같은 멘트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서초동 사람들의 막내 김 변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처음 치곤 잘했다고 했는데 영 어색하더라고요. 긴장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치곤 잘했다. 처음 치곤에 이게 방점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작진한테 스탠딩 해석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극심한 반대를 보이셔가지고 스탠딩 요청을 이렇게 좌절이 됐습니다. 아니 한 분 변호사가라고 그걸 돌려 말할 필요 없고 한 변호사가 아니라 양 변호사 제가 한 얘기인데 법조계에서는 제가 평균이에요. 김 변호사님이랑 백 변호사님이 크신 거지. 예. 다리 얘기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예. 저희는 이제 개념 있는 변호사들 아니겠습니까? 예, 서초동 변호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관심과 이슈로 떠올린 법조 뉴스를 법률 전문가의 시선에서 해석하고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는 법 문제를 쉽고 좀 더 친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 남자가 이제 한마디씩을 하다 보니까 오프닝이 살짝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변호사 시사 토크의 첫 번째 주제 어떤 것인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해 브로커들이 거액을 베팅한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 한 부부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얻은 수익금 110억 원이 전북 김제시 마늘밭에서 발견된 사건. 서울의 유명한 일반 신도들이 보시한 돈을 횡령한 것으로도 모자라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준 조계종 승려들의 억대 도박 사건. 충남 지역 주부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전라도 주부까지 압세한 전국구 주부 도박단 사건. 이 모든 것이 바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의 부재가 낳은 사행산업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통해 카지노, 경마, 로또 등의 사행산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이어 지난 5월 2일 두 번째로 개정된 사감위법. 향후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이제 불법 사행산업을 감시하는 기능을 사감위가 가졌다는 거 하나하고요. 네. 그를 위한 전담기구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네. 이 올 11월 24일 이후서부터 이제 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11월 24일 이후에 네. 불법 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라는 조직이 네. 어느 정도 규모로 신설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아직은 지금 결정이 안 됐고요. 특정한 공익의 목적 아래 도박과 사행행위 영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사행산업, 그리고 사감위법 개정. 국가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도박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감위법 재개정의 당초 목적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오늘 주제에 관한 관계자의 의견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바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입니다. 지난 2007년도였죠. 그 도박 게임의 일종인 바다 이야기가 전국적인 광풍을 일으키면서 불법 사행산업의 폐해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되었고요. 이후 2008년도에 1차 개정을 거쳐서 지난 5월 2일에 두 번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전부는 아니더라도요. 많은 분들이 명절이나 일가 친척들을 만나서 고수톱이라는 게임을 즐기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재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고수톱도 그 사행산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고스톱 안 치는 사람한테 하필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도박인 거고 그거를 어떤 산업으로 본다면 사행산업인데 결국 도박이 처벌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 형법은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베팅하는 액수가 문제가 되겠죠,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 김 변희 사행산업의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금방 양 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행산업이란 그 사행행위와 관련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행산업이란 건 이렇게 그야말로 우연에 의해서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백변께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사행산업을 하는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행산업자로 좀 규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복권위원회와 강원랜드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그리고 한국카지노관광협회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1항에 보면 사행산업은 바로 카지노업, 경마, 그리고 경륜, 경정, 그리고 복권, 또 체육진흥투표권 아마 이거는 스포츠 토토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사행산업이 이렇게 이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 법에 의해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들이 있지만 뭔가 이제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제 사실인데요. 지난 5월 2일에 개정된 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사행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양 변희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박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행산업의 현황이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통계를 보니까 아까 말했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감위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사감위가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연 매출이 18조 4,444억 원. 이게 GDP 대비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예요. 대한민국 엄청난 도박공화국이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불법적인 어떤 사행산업까지 합하면 76조에 이르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정말 커다란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산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감위법 자체는 개개 각각을 허용하는 그런 사행산업을 허용하는 법들을 통합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실효성 있는 규제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김 변희 이 사감위법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개정 사감위법에는 그 사감위에 불법 도박 감시 신고선 센터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도박 중독 예방 치유를 전담할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며 그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을 통해서 재정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개정안이 반영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사감위법,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변호사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각자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사감위법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에서 산정이 되어서 개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백변, 네. 이 사행산업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자고 해서 이제 개정이 됐는데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원래 이제 사감위법이라는 게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사행산업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좀 폐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법인데 이제 뭐 온라인 도박이니 뭐 기타 불법 도박들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 불법 피해자들 또 도박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그런 부분에 대한 뭐 해결책을 위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돼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그 사감위가 통칭하는 사감위가 그러니까 권고적 효력밖에 없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슨 감독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인 규정만 있을 뿐이지 강론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정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뭐 보기에는 참 좋은 법이지만 이게 과연 불법 도박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이 있는 뭐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일단은 이 사감위법 논의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법적으로 허용되어져야 할 도박, 속칭 이 내기죠, 내기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 그 부분을 먼저 좀 파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과거에 뭐 아까 뭐 이성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바다야기 광풍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뭐 사실 뭐 국가와 국민들을 멘붕 상태로 이끌었던 사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 바다야기 사태 때문에 더더욱 이 불법 도박을 더 근절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쪽으로 논의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제가 옛날에 저는 바다야기라고 해서 횟집인가 하고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영업 행태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법상 허용돼서는 안 되는 그런 그 내용이 로비 등을 통해서 이제 허가가 이루어졌던 거고 이제 일반 국민들이야 뭐 나라에서 허가가 나왔으니까 그에 따라서 또 그 바다야기를 막 차려서 시행을 했는데 일단 뭐 24시간 운영되고 뭐 말도 안 되게 무슨 이 상품권을 교체해 준다 그러는데 뭐 사실 그게 뭐 별다른 뭐 별개 사업자로 해가지고 뭐 내기에 관련된 거를 최대한 뭐 피해를 줄인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 업소에서 다 하는 거였고요. 그런 식으로 뭐 정말 도박 피해자들도 많이 양산을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이 문제가 이 부분을 이제 철퇴를 가하다 보니까 바다야기 전체를 이제 뭐 비합법화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실제로 다 음성적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아까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난 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도박들이 자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일본은 속칭 말하는 빠찡코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대신에 국가에서 엄청나게 규제를 합니다. 뭐 영업시간도 뭐 일몰 되기 전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많이 잃지도 많이 따지도 않게 하는 그런 확률 같은 것도 정확하게 조정을 하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세금도 정확히 걷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합법화하다 보니까 이 불법적인 것들이 전부 다 합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규제의 효율성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너무나 옥죄어서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게 만들지 말고 일단 시행이 돼버린 이상 한번 바다야기가 온 국민들한테 시행이 됐던 이상 그 기계들이 다 지하로 내려가서 지금 더 큰 폐해를 낳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국가의 관여를 통해서 일정한 내용에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의 그 오락을 잘 만들어서 나머지 불법 오락들을 근절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념 정의부터 명확하게 아까 했던 것처럼 도박은 도박이 돼 일시적인 오락일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는 게 우리의 어떤 형법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일시적인 오락 정도는 당연히 허용이 된다라고 보고 그거를 넘어서는 사실상 도박인데 그러니까 처벌받아야 되는 도박인데 그거를 허용해주기 때문에 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행산업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우리가 그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근대 민법의 원칙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인데
그거를 수정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일 때 수정하는 거잖아요. 허용하는 거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 철도, 전기, 수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행산업들은 경륜, 경정, 뭐 경마, 로또 이런 거 다 정부가 주도해서 시작했고 주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공익이 있어서 정부가 이걸 하는 건지 저는 정말 그 어떤 원론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철도인 KTX는 민영화자는 얘기 나오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나서서 경마장 그 장외 중계기까지 만들어가면서 사람들 도박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면 일반인들이 그걸 똑같은 거를 중계를 하면 불법이다, 처벌한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상해. 제 생각에는 그 사행행위라고 규제한 범위가 너무 넓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도박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도박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 사행행위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기회에 승복이 결정돼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사행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넓게 정의를 해두면은 뭘 하더라도 가벼운 내기나 그런 것들도 다 사행행위에 포함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둔 것 같긴 하지만은 적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주는 게 그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생각하더라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사행행위 규제법이 이제 발생된 그 원론을 보면 결국 뭐 이 그러니까 복권 사업을 좀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 사행행위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박의 이제 경계선이 좀 불분명한데 사행행위는 뭐고 도박은 뭐냐?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도박과 사행행위 돈을 건다는 것에서는 뭐 동일하지만 제가 볼 때 그 처벌 대상이라든가 뭐 참여자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기는 해요. 그 도박은 참여자들이 모두 처벌받지만 사행행위는 참여자는 처벌 안 받고 사행행위 영업자가 이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행행위가 산업화되기 시작한 거는 아까 양 변호사님이 비판하신 것처럼 국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게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들거든요. 그 사행행위 규제법에서 얘기하는 복표, 뭐 경마, 경정, 뭐 카지노 이런 것들을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법들이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가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가 도박을 장려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도박에 빠지지 말아라. 근데 도박에 빠지는 건 중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근데 국가가 아니고 개인이 민영화를 해서 이런 도박 산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만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가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를 하는 구조로 돼 있고 정부가 주도를 하는데 다른 정부기관인 사가미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니까 한 손으로 뭐 이게 장려하면 한 손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민영화를 한다는 게 그렇다고 막 풀어주자는 건 아니니까 엄격한 조건을 따져서 지킬 건 지키고 하되 그러면서 어긋나면 가차없이 처벌을 하면서 그거를 허용을 해주는 게 낫지. 정부가 나서서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이번에 사가미법 발음도 나오네 갑자기 흥분해서 사가미법 만들면서 저 깜짝 놀란 게 소싸움이 또 그 포함이 됐어요. 아니 소싸움까지 이게 새로운 어떤 허가를 사행행위로 넣어가면서까지 해야 될 공익이 뭐죠? 아까 그거는 약간 미풍양속이라고 보는 거겠죠. 근데 미풍양속이라고. 제가 중간에 좀 말을 끌어서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가에서 개입해서 뭐 도박을 장려하고 이쪽에서 또 이거를 막는 그런 사가미법을 만들고 그런 좀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에서 그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카지노니 뭐 경마, 경륜, 그다음에 복권, 그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도박과 조금 다르게.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더 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거를 정리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지. 그거를 국가에서. 그렇다고 사감위법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을 뭐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행동을 국가에서 결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도박이다 보니 피해가 좀 생길 수 있는데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건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구조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정말 그 궁금하고 이상하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많이 그 불법 사행행위라고 적발되는 사례들이 뭐냐면 경마장에서 이 요즘 워낙 그 장비들이 좋으니까 현장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승부 도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행위, 거기는 뭐 승부 조작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여지도 없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수익이 마사회로 안 가고 개인이 가져가고 세금을 안 낸다. 이거 그러면 사행행위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조세 의무 그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거 정도밖에 사실은 아닌데. 좀 다른 게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민간인이 그거를 찍어서 뭐 불법 베팅 사이트를 만드는 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경마는 그 제가 알기로 10만 원이 한도인데 그 민간에서 하고 불법으로 하면 한도 개념도 없고 전혀 그러니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단 논의의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이 이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 사감위법, 이 사행산업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그 사행산업을 어떻게 이제 규제할 것인가 이 문제고요. 맞습니다. 그 이제 중개기를 통한 어떤 경매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개기를 통한 경마를 국가도 하고 있죠. 마사회도 하고 있잖아요. 장외 중개. 근데 그거는 규칙에 맞게 하고 있는 거죠. 원래 누가 근데 그거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 누군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경마장에 데려가라. 들어보셨죠? 그 얘기. 경마장에 데려가면 알아서 집안 망가지고 다 망한다. 이거는 뭐냐면 서로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뭐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거기서도 10만 원 한도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10만 원 한도가 안 지켜진다기보다 이제 여러 명을 통해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런 편법을 사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이병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는 뭐 마사회를 민영화시키냐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합법적인 사행 산업을 규제를 지금 하자는 이제 법인데요. 그러니까 이 규제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풀어줘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풀어주고 그 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서 나머지 불법적인 부분을 없애는 것이 더 타당한 방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그 한때의 실수로 바다야기를 합법화해주는 바람에 그때 있었던 압수되지 못한 기계들, 그리고 심지어 아직도 그 기계들을 또 만드는 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가끔 뭐 비닐하우스에서 뭐 바다야기 하다가 걸렸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해본 사람들은 또 찾아요, 지하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어느 정도는 다시 국가에서 좀 합법적인 테두리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 이제 나머지 불법적인 부분들 알아서 그 위로 올라오거든요. 합법적인 곳으로. 굳이 위험부담 감수도 지하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리 감독을 해가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 뭐 영업시간을 규제를 한다든지 배팅 액수를 규제를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국가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백 변호사님 말씀은 그 이제 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제 불법 도박, 이제 불법 사행 산업을 그 양성화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다 양성화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바다야기 자체는 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많은 오락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나라 전체를 멘붕 사태에 몰아넣었던 그런 사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뭐 그게 한 역사가 100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나라에서 합리적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류의 합법적인 게임을 좀 뭐 만들든 개발을 하든 해서 좀 나머지 부분들을 불법적인 부분들을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피해 또 도박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관광 뭐 어떻게 보면은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 그런 베팅이나 도박에 관련된 것들이 실제 지금 수면에 올라있는 합법적인 거에 아까 한 1,000배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00배, 한 거의 5배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가 말하는 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다 합법하자라고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런 불법적인 부분들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더 이 불법적인 곳에서 생긴 피해자는 구제도 못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테두리를 정해서 합법화 안에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저희도 얘기를 하면서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처벌의 대상이 되는 도박이냐 아니면 그냥 여가로서 즐길 수 있는 오락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사가미법과 관련해서도 그 한 가지 이제 사가미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전자카드 도입하는 여부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좀 유예되고 있고 뭐 곧 한다 하면서 좀 차일피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전자카드가 그런 거예요. 딱 그 개인이 그 자기 어떤 신원이나 이런 걸 밝히고 10만 원 정도를 한도를 정해놓고 사서 그것만을 카지노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한계를 넘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치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시급하게 해야 그게 얘기한 것처럼 일시적인 오락이고 도박이 아닌 건데 지금 그런 어떤 장치들이 충분히 이미 도입될 수 있는데 그거를 서두를 생각은 안 하고 이번에 사가미법 만든 거 보면 두 가지잖아요. 불법 사행행위를 규제하는 쪽이 나왔고 그다음에 도박 중독 치료센터 이런 거 좀 돈을 좀 쓰겠다. 아니 우리가 다 변호사지만 형법을 예를 들면 사람 때려가지고 다쳐서 피 흘리고 있는데 나중에 약 발라주면 그게 범죄가 안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 그런 지경에까지 가지 않게 상해 지경에 이르지 않게 서로 재미삼아 스파링하는 권투 정도처럼 되게끔 만드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경마장 가면 사람 망가지고 강원랜드 가도 엄청나게 주변에 그 도박의 폐해로 망가지는 사람도 있는지 뻔히 아는데 왜 그것들을 서둘러서 도입하지 않고 소싸움이나 집어넣고 그게 불만이라는 거죠. 양 의원께서는 계속 규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규제를 할 때도 도망갈 자리를 만들어주고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마, 경륜 다 없애고 강원랜드 다 없애고 그분들이 안 하시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하로 숨어있는 음성적인 조직을 이용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양성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그 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다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인간의 본성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본성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도박이고 그다음에 성매매 부분 두 가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이 그 성매매 규제 논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규제가 심할수록 뭐 풍선 효과로 다른 곳으로 이제 퍼질 것이다. 이제 이것들이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쪽에 이제 일반적인 논리인데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규제를 많이 할수록 도박에 빠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차단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차단된 것이 도박에 빠지는 사람을 많이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또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규제를 좀 많이 하고 또 아까 이제 그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오락을 넘나드는 그런 사행산업들도 국가가 그것을 넓히기보다는 더 규제를 하고 또 교육하고 홍보하고 감독해서 다가갈 수 있는 길들을 많이 차단하는 것이 더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가 생활과 도박이 구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구별을 개인이 해야지 국가가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그거를 개인이 할 수 있으면 이 도박이 지금 제가 이 주제를 들으면서 카지노를 딱 떠올렸을 때 뭐가 떠올랐냐면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007 영화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거기 보면 항상 단골로 나오는 장면이 카지노 장면이잖아요. 그 카지노 보면 007을 비롯해서 그 정말 선남 선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양복 쫙 빼입고 이렇게 베팅하고 뭐 정말 여가 있는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강원랜드 카지노를 딱 떠올리면 집 날리고 차 날리고 폐가 망신하고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런 차이가 어디서 그거를 그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즐기는 분들도 있죠. 기본적으로 카지노라는 것 자체 피해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카지노에 플러스 알파 되는 뭐 관광의 효과라든가 뭐 사실 경제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는 거, 고용 증진에도 좀 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카지노를 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규제하고 강원랜드 하나밖에 없으니까 해외 가서 쓴단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보기엔 국부 유출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뭐 카지노 얘기가 나와서 제가 뭐 갑자기 생각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몇 개국 안 되게 외국인 전용으로만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뭐 강원랜드가 왜 생겼는지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 뭐 아까 제가 뭐 방송 바깥에서 살짝 언급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이제 뭐 제 친구가 놀러 와서 같이 카지노 가자 그랬는데 아 우리나라 나는 못 들어가 이렇게 하면 그 외국 사람들도 가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호텔에서도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파리만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걸 만들어 놓은 존재 의미도 없고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우리 그 외화 유출도 막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할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면 어느 정도 그걸 하던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전자카드 같은 것 정도로 피해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다 바깥으로 튀어나오거나 지하로 내려간다는 거죠. 제 생각에. 그러니까 개념 정의를 아까 제가 하자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라고 해서 일시적인 오락 정도를까지도 못하게 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오락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그거를 넘어가서는 절대로 할 수 없게끔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라는 거죠. 뭐 의견이 뜨거운데요. 자,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 이제 뭐 각자 내놓으신 의견들을 좀 주워 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백 변호사님부터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뭐 오늘 얘기하다 막 횡설설한 약간 느낌이 있긴 한데 제 뭐 궁극적인 취지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되 국가에서 더 정확하게 규제를 하자. 그래서 더 피해자를 양산되는 걸 막자라는 취지였지 뭐 도박을 마음대로 허용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었으니까 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은요? 저는 이제 그 오락이냐 아니면 오락이 아닌 불법이냐를 참 그걸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락 정도에서 그치고 그 밖으로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예방적인 장치가 더 많이 필요한데 지금은 오히려 부추기는 것들만 많이 있지 그러니까 이미 중독에 빠진 다음에 치료하는 것들은 조금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한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떠세요? 예, 그 사가미법에 보면은 그 건전한 레저 산업으로 그러니까 사행 산업을 건전한 레저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가미가 원칙적으로 그런 사행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기관이라서 그 전횡을 휘두르게 된다면 뭐 건전한 오락이나 레저 산업마저 다 길이 막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영업의 자유, 그러니까 사행 산업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영업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오락이나 레저를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가미법을 개정한다면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제 생각으로는 그 규제를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줘서 어떤 규제를 당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나 뭐 항고를 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법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결국은 뭐 사행 산업을 전부 없앨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뭐 규제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얼마나 적정한 수준에서 규제를 하느냐 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미법이 이제 개정돼서 이제 새로 시행이 되게 될 텐데요. 이 사행 산업을 통합하고 감독하고 그다음에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이런 기능들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사행 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하기 위해서는 국회 또 정부 뭐 시민사회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변호사 시사토크 서초동 사람들 제2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토론이 남아 있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두 번째 토론 주제를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명동 다음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금연거리 지정으로 강남대로에는 이렇게 금연거리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흡연시 적발이 되면 서초구 관할 지역은 5만 원, 강남구 관할 지역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거리에서 흡연을 강력하게 단속한 지 약 100일 후 확실히 흡연하는 사람들이 줄어 보이긴 하죠. 올 하반기 서울 시내 대부분의 자치구가 금연거리로 지정돼 2014년엔 서울시 전체 면적의 5분의 1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금연 단속 시행에도 시민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오히려 뒤쪽이 더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더 몰려가잖아요. 숨어서 피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좀 그것도 별로 좀 효율적인 것 같지도 않고. 비흡연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느 정도 안전권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좀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길거리는 너무 깔끔해졌고 너무 보기가 좋아요. 저희도 일하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좋기는 한데요. 거기에서 막 국한되는 거면은 차라리 지금처럼 그냥 여러 거리에서 그냥 하는 것대로 아예 막아버리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다시 풀어주던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거기 그 거리만 뭐 깨끗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모든 구역을 금연거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금연 단속이 어려운 만큼 금연거리 정책이 보다 효과를 거두려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 뭐 저희 같은 흡연자들에게는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길거리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아무 데서나 담배 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금연거리 지정 어떻게 시작된 건지 우리 김 변호사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국민 건강과 그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금연 계도 기간을 가졌고, 그리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부산시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10곳, 기초자치단체 75곳이 도시공원과 버스 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의 금연 조례를 제정한 상황입니다. 예, 백변 그 광역단체 중에 그 서울시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한 곳이 이제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25개 자치구 약 한 1,950여 곳으로 서울시 면적이 한 20%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그 강남대로, 그다음에 양재대로 구간 거리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뭐 지인들하고 강남대로 쪽에 한번 나가서 약속 있어 한번 나가봤는데 실제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이 줄은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이제는 먼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뭐 불과 뭐 20여 년 전만 해도 뭐 흡연자들이 뭐 실내 흡연은 물론이고 예? 고속버스나 뭐 기차 뭐 거침없이 담배를 피우고 다녔었는데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비흡연자들 앞에서 이런 소리 했다가는 뭐 큰일 나겠죠. 예. 자, 안 그렇습니까, 양변? 아니, 뭐, 당연하죠. 예. 비흡연자에게 그런 소리를 할 뿐만이 아니라, 금연을 강력하게 권장을 해서 모든 국민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면, 그보다 좋은 일도 없고, 그거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다만, 기왕에 담배를, 뭐, 전매청이 팔잖아요? KTNG로 바뀌었지만, 국가가 팔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기호식품이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잖아요. 행복추구권에서 나올 수도 있고 흡연권이라는 기본권도 있고 헌법상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그 4명의 변호사들이 모두 흡연을 하다 보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변호사 시사토크 서초동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지난 2012년 6월 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연거리 지정, 또 그것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서초동 사람들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담배를 제일 많이 피시는 것 같은데요. 양변은 어떠신가요? 아니, 아무런 근거 없는 또, 지난번에는 그 나이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더니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게 그래요. 과연 이런 식의 규제와 통제, 이게 필요한 영역인가, 담배가. 그리고 이게 담배가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이게 강남대로, 양재대로 이렇게 뭉텅이로 턱 해서 여기서는 못 피워요. 이거 엄청나게 큰 구간이잖아요. 그 지역적으로. 왜 담배 피는 사람들을 어둠의 자식으로 만드는가? 다 골목으로 숨어들 것이고, 이게 무슨 중고등학생들 담배 못 피게 하니까 화장실 숨어서 피우는 것도 아니고, 흡연자들을 그렇게 내몰아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사실 저도 담배를 많이 피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이 금연거리 지정에 굉장히 붕괴를 했는데요.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래요. 뭐 저희 어디서든 다 피잖아요, 담배를. 뭐 금연거리 안에서는 못 피겠지만 어쨌건 담배를 필 수 있는데 그 거리에서 담배를 필 때 보면
그 바람 방향에 따라서 뒷사람이 막 그 엄청난 연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뭐 저번에 제가 무슨 어떤 프로였던가 위기 탈출 넘버인가 그 KBS에서 했던 그런 데서 보니까 아이들 눈에 화상을 입는 그런 위험성까지 있다는 걸로 봐서는 뭐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서 굳이 뭐 저희처럼 뭐 어떻게 구석에서 조용히 피고 걷는 사람들만 있으면 좋은데 담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그러다가 피해자 만들고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고 다툼이 생길 일을 차단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그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 한정을 해서 제한을 하는 거는 제가 담배를 피지만 그래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예. 몇 해 전에 그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헌법소원이 있었죠. 예. 그때 이제 그 청구서를 재밌게 한번 봤었는데 그 청구인이 주장한 것 중에 재밌는 것이 이 담배를 피는 것은 그 창의력 신장에 도움이 돼서 국가가 발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 이제 흡연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인간의 근본적인 습관이다, 관습이다, 뭐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상당히 동감을 했는데,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소원에서 판단한 것은 양쪽의 기본권을 다 인정을 했죠. 그 협연권이라는 것도 인정을 했지만, 반면에 이제 흡연권도 뭐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 추구권에 기한 기본권이다.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에 따른 기본권이다. 기본권으로서의 분명히 인정을 받은 것이 흡연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흡연권과 협연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 어떤 것이 우선해야 되는 부분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협연권은 생명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흡연권에 우선한다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 서로 제한을 하는 것이 뭐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봐요. 금연구역 거리를 지정하는 것이 거리가 아니고 이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실내에서 피는 거리까지 지정하는 것은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좀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금방 헌법재판소 그 판결을 말씀하셨는데 그 창의력을 신장시킨다. 얼마나 할 말이 없었으면 창의력을 신장시킨다는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흡연이라는 것은 일단 담배 연기가 뭐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담배 연기 없는 사람은 전자담배를 뭐 필 수도 있는 거고요. 담배 연기를 싫은 사람은 또는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은 사람은 전자담배를 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일단 연기가 나오는 담배를 폈을 때는 그 연기가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 일종의 상해, 뭐 심하게 말하면 상해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담배 연기의 해악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얘기하셨는데 어차피 김도도 담배를 피는데 왜 이러죠? 갑자기 이쪽 편으로 가려고 그러네. 자기 얘기를 잘 하셨는데 상해 정도가 되면 사실은 아까 우리 백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뭐 애가 뭐 다쳤다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이미 뭐 단순히 이번에 뭐 금연거리 지정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규제하는 법은 이미 다 있잖아요. 뭐 형법이 됐든 민법이 됐든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고 둔 건데 그런 거리 전체를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진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한해서 그 안에서 그 흡연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아까 말한 상해까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차단하자는 취지니까 이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거기서 피고 싶어요. 근데 사실 좀 그건 충분히 그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담배를 진짜 피고 싶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뒷골목으로 간다 그랬는데 진짜 뒤에 가서 한 대 피고 나오면 되잖아요. 아니 넓은 거리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 하에서 넓은 거리에서 이렇게 툭 트인 전망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툭 트인 전망에서 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서 피는 거니까. 거기다 안 피워야지. 거기서 이제 거리 전체를 지정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그 과거 이제 헌법소원이 결국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기본권의 충돌 문제니까.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흡연자들이 진 결정적인 이유는 그 생명권을 들고 나오니까 뭐 꼼짝을 못한 거거든요. 생명권. 근데 그 실외에서 담배 연기 때문에 건강에 어떤 침해가 간다. 이것까지는 좀 너무 심한 논리의 비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강남대로 차 못 다니게 해야지.
그렇죠. 더 위험한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생명권 때문에 졌는데 이건 생명권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만 얘기해 할게요. 아까 말한 차 못 다니게 해야 된다는데 뭐 차는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니까. 근데 담배를 안 피워도 되잖아요. 아유, 그거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쪽으로 가고 싶다니까 지금. 그리고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역사적인 어떤 전통을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떠오른 일화인데 담배가 그러니까 원래 남미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발견이 돼서 유럽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담배가 넘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영국이나 유럽 각국에서는 이게 연기가 나오니까 당시에 질병이 많이 나 있던 상황에서 연기가 나오니까 소독작용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시절쯤부터 체육 시간에, 우리로 치면 체육 시간에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피우게 했어요, 담배를. 자, 앞에 선생님이 딱 있으면서, 자, 빨아! 들이마셔! 뱉어! 이렇게 했던 어떤 역사적 전통이 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국가가 개입을 할 영역이냐, 과연 이것이. 그러니까 도덕적인 영역으로 충분히 사람들에게 계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금연구역으로서, 그러니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돼 있고 사람들도 이제는 그동안 꾸준히 해왔으니까 이제는 정말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걸 일률적으로 정말 뭉탱이 툭툭 이렇게 하는 게 그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그거는 모르시고 길거리에서 가면 피니까 그것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뭐 피긴 하지만 제 가족들이 어디나 그런 데서 담배 연기를 맡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생각 없는 분들이 피는 것까지 조례로 못하게. 그러면 좀 더 개별적 구체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야구 참 좋아하잖아요. 맨날 야구 얘기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야구장에서 담배를 못 펴요. 야구장도 뻥 뚫려 있는데 야구장도 거의 같은 이유예요. 야구장에서 사실 담배를 피면 뒷사람한테 피해 가거든요. 근데 규제를 안 하면 다 피니까 피면 뒷사람들이 힘들고 야구 보는 자기 권리도 침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몰상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거리로 유동 인구가 많은 그런 거리에서 거리 자체로 제한하는 거하고 동일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렇게 구석에서 잘 피고 이렇게 남한테 피하지고 가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김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거리로 활보하면서 담배 피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면 전 이쪽 편입니다. 그래도. 근데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담배 꽁초를 얼마나 또 버립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어떤 몰상식, 비이성, 비합리 이런 것들인데 그것들을 국가가 규제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게 처벌 대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인가. 그 어떤 이성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이런 것들은 캠페인이나 어떤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가르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가부장적 국가관이 여기도 개입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무식하고 잘 이해 못하니까 국가가 나서서 내가 이렇게 처벌하고 규제할 테니까 따라와라. 이런 전 근대적인 국가 간에서 나오는 어떤 시행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거북하고 불쾌하기까지 100%, 200% 전 근대적인 가부장적인 그거 공감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아까 도박 얘기 나왔을 때 도박 얘기가 나왔을 때 들었던 생각이 그겁니다. 그건 도박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는 자기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돈으로 술을 먹든지 조금 좀 다를 것 같은데. 담배 같은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저는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뭐냐면 그 정책으로 결정해서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요즘같이 경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발상으로 만들어서 공포하고 한다는 게 그게 좀 안 바쁜가? 사람들이. 양변의 생각은 이게 담배 규제하지 말고 차라리 도박을 규제해라. 그건 아니죠. 규제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딱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뭐냐면 이 정책을 봤을 때 70년대에 미니스커트 규제했던 거 아세요? 미니스커트 무릎 위로 15cm, 20cm 올라오면 안 된다 하면서 경찰들이 자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첫째, 그런 어떤 정근대적인 규제라는 것도 웃길 뿐더러 그 다음에 15cm 치마 위로 올라간다 그래도 제 다리에 15cm면 그 미니스커트지만 김변 다리에 15cm면 미니스커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있거든요. 그럼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아야지. 이게 정말 푹 떼서 여러 번 말하지만 강남대로, 양재대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미니스커트는 좀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너무 나가신 것 같고. 아니, 미니스커트 입는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담배는 저는 그렇게 저번에도 제가 저희 아빠 이론에 또 살짝 넘어오셨는데 딸이랑 거리를 걷는데 앞 사람이 담배를 펴서 애한테 담배를 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니 그거는 막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남대로 전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을 거예요. 강남대로 전체가 유동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막는 거죠. 사실 저도 이쪽 편이라니까요. 저도 담배를 피는 사람도 이쪽 편인데 이 규제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왜 자꾸 저쪽 편이라 그러세요? 아니, 담배를 피잖아요. 우리 어차피 다 이쪽 편이에요. 지금 우리 그 편인데 이 규제가 타당하냐 마느냐 문제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옳고 그렇고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좋고 싫든 나쁘든 간에 그것을 왜 국가가 규제하냐는 거죠. 피해를 주니까 그렇죠. 예, 그 피해는 계도하고 서로 교육하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서로 간의 인식 공유가 이루어져서 사회 내부적으로 구성원들 간에 해결될 문제이지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와 딸 얘기를 제가 좀 차용을 하겠습니다. 아빠가 이게 딸이 담배 연기 맞는 게 싫어요. 앞에 가는 사람한테 여기서 왜 담배를 피냐?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라면은 그렇게 말을 못 하겠죠. 앞 사람은 여기서 당연히 담배 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거리에서. 근데 현재 상태에서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건 조례가 금지를 해놨다. 이게 담배 필 수 없는 곳이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를 상정한 거잖아요. 가정을 한 거잖아요. 보면 그런 것만 막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남이 있을 때 남이 옆에서 피워달라고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도 거부를 한다. 이런 경우를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주어지지 않는가. 하는 게 너무 애매하지 않나요, 기준이? 그러니까 뭐 내가 제재를 담배 좀 안 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면 이리 와서 이거 단속 좀 하세요. 이러는 것보다는 담배 자체를 못 피게 하죠. 단속을 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그 요령을 만들 수 있잖아요. 생각을 다른 걸 해보면. 그것도 단속 편의주의라니까 이거는. 단속 편의주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단속 자체를 못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를 팔지 말든가. 단속을 편의하기 위해서 구역을 명확하게 잘 크게 잡아야 된다. 이런 거는 정말 정근대적이라. 너무 쉽게 단속하자는 거죠. 뭐 결국 아마 저희 4명 다 비슷한 생각이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금연거리 지정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많이 물러나야 될 것 같고요. 흡연자들 물러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권리도 좀 이렇게 세금 많이 걷어가잖아요. 담배 팔면서. 그러니까 우리 권리도 좀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요청에 따라서 이 금연거리를 지정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게 맞다 틀리다 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수능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지금 얘기하시는 걸 때 보면 그러니까 강남대로에도 모르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못 봐서 아마 어쩌면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들이 마련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흡연하는 사람들이 불평으로 제시하는 게 이거예요. 흡연 공간이라고 만들어진 데 가보면 정말 이건 기본권 침해 수준에 닭장 뭐 이런 데 가둬놓고 여기서만 피워라 이런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치면 강남대로가 됐든 양재대로가 됐든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뭔가를 하자.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정말 자기 집안에서조차도 아파트 같은 데서는 담배 안 피우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베란다에서도 안 피우고 아예 밖에 나가서 피우는 일이 일반화돼 가고 있고 또 이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계도를 해 나가다 보면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고 그래도 정말로 극단적인 어떤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법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하고 자꾸 반대쪽에 서서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아까 아파트에서 요즘에는 건물 안에서 담배를 잘 안 피고 사회적으로 계도가 되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솔직하게 가족이 반대해서 못 피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윗집에서 항의 들어와서 못 피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본인 스스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침해 그 얘기가 뭐냐면 제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는다는 걸 알면 중단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성숙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근데 그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피시면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간접 흡연을 하게 되는 셈이에요.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왜 그러세요? 흡연자를 전부 나쁜 사람으로 봐요. 이것도 정말 헌법재판소 정말
헌법소원 신청하실 겁니까?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만 아니면 당장 했을 텐데. 예.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이. 그럴까요? 집단 소송? 한번 모아볼까요?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흡연자들의 권리를 찾자, 이런 거. 그래서, 근데 손해배상은 어렵고, 그냥 취소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모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 한번 모아볼까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얘기한 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금연거리 지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좀 쉽고 좀 더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로 한번 풀어보긴 했는데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100% 충족시켜드리는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